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김태수입니다. 저는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발을 살펴보고 더 오래 걷고 더 안전하게 걷는 방법을 연구해 왔습니다. 발은 평생 우리를 지탱해주는 기둥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매일 쓰는 이 발이 조용히 보내는 위험 신호를 놓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발을 지키는 법이 아닙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뒤의 걸음걸이가 달라질 수 있죠. 평생 두 발로 당당히 걷고 싶은 분이라면 오늘 이 얘기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나이가 들수록 제일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하면 심장이나 혈압, 당뇨만 떠올리세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발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쓰고 평생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두 발이죠. 발은 그냥 걸어다니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발에도 수명이 있다는 사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남자는 80세를 넘고 여자는 85세를 훌쩍 넘습니다. 그런데 발의 건강 수명은 훨씬 짧아요. 보통 50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 50세 전후부터는 발의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치가 무너지고 관절이 닳고 근육이 약해지면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발이 불편해지면 단순히 걷기만 불편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발이 아프면 외출을 꺼리게 되고 활동량이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근육이 빠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혈당이나 혈압 같은 성인병도 악화됩니다.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이 아파서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예전에는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녔는데 지금은 발이 아파서 집에만 있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만큼 발 건강은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발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당뇨 합병증 중에 당뇨병성 족부질환이라는 게 있는데 심하면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렇게 발을 절단한 당뇨 환자의 5년 내 사망률이 45%에서 많게는 70%를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방암이나 대장암보다도 높죠. 발 하나가 없어진다는 건 단순히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발 건강이 빨리 무너질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발이 100년을 버티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평균 수명이 60세 전후였기 때문에 발이 50년만 버텨도 크게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발이 힘든 시기를 3040년이나 더 버텨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또 하나는 발이 너무 당연하게 쓰이는 부위라 평소에 신경을 거의 안 쓰기 때문입니다. 심장이나 혈압은 정기 검진을 받으면서 관리하지만 발은 아프기 전까지는 잘 챙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 발이 조금만 나빠져도 회복이 더디고 방치하면 금방 악화됩니다. 걷는 능력은 노년 건강의 핵심입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65세 이후 걷는 속도와 걸음수가 건강 수명과 직결된다고 나옵니다. 두 발로 스스로 걸을 수 있어야 병원에 가든 마트에 가든 친구를 만나든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이 아파서 걷지 못하면 근육과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낙상은 단순한 부상이 아니라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로 이어져서 장기간 누워 지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장기 기능도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치아보다 발이 더 복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치아는 임플란트나 틀니로 대체할 수 있지만 발은 한번 망가지면 온전히 되살릴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로 통증을 줄이거나 변형을 바로잡을 수는 있어도 원래의 건강한 발로 완전히 되돌리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발 건강의 비결은 미리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프기 시작한 뒤에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아치와 근육이 제 역할을 할 때부터 꾸준히 지켜줘야 합니다. 매일 양치하듯 매일 발을 움직이고 스트레칭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발을 오래 쓰려면 단순히 걷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발의 특정 근육을 강화하고 아치를 지켜주는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발은 우리 몸을 평생 떠받치는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 전체가 흔들리듯 발이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발 건강을 위한 첫 걸음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00세까지 두 발로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비결은 지금 이 순간부터의 관리에 달려 있습니다. 발 건강 이야기를 하다 보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발바닥 속에 숨어있는 풋코어 근육이죠. 이름이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발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몸을 지탱할 때 복부 근육이 중심 역할을 하듯 발에서는 이 풋코어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풋코어는 발바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 평소엔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걸을 때 발이 푹 꺼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지면에서 올라오는 충격을 흡수하며 발가락이 제대로 힘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발의 아치, 즉 오목하게 올라간 부분을 유지해 주는데 핵심적인 근육입니다. 문제는 이 풋코어가 생각보다 쉽게 약해진다는 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건 발도 예외가 아니죠. 게다가 요즘은 대부분의 신발이 쿠션과 지지대가 너무 좋아서 발바닥 근육을 쓸 일이 줄어듭니다. 편하다고만 느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이 게을러지고 힘이 약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발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평발이나 발가락 변형, 발목 통증 같은 문제가 차례차례 찾아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는 나는 매일 걷는데 왜 발이 이렇게 약해졌죠? 하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는 풋코어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걷기는 발을 앞으로 보내는 데 필요한 큰 근육을 주로 쓰지만 발바닥 속 작은 근육들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걷기와는 별도로 풋코어를 직접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풋코어가 건강하면 얻는 장점은 생각보다 큽니다. 첫째, 발의 안정성이 좋아져서 오래 걸어도 발이 덜 피로합니다. 둘째, 발목과 무릎, 허리까지 받는 충격이 줄어 전신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발가락이 힘을 제대로 쓰게 되면서 미끄러운 길이나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넘어질 확률이 낮아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낙상은 큰 위험이 되니 이 부분만으로도 풋코어 관리의 가치는 충분하죠. 반대로 풋코어가 약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발아치가 무너져 평발이 되거나 발가락이 휘어지는 변형이 오고 걷는 자세가 틀어져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생깁니다. 특히 발가락 끝 힘이 약해지면 걸음을 마무리하는 힘이 줄어 걸음거리가 짧아지고 자연스럽게 속도도 느려집니다. 이것이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짧고 느린 걸음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풋코어를 살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발가락을 벌리거나 오므리는 동작, 발바닥을 살짝 당겨 아치를 올리는 쇼트풋 운동, 맨발로 바닥을 딛는 훈련 등이 있죠.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겁니다. 양치질을 하루라도 안 하면 찝찝하듯이 발 근육 운동도 습관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풋코어는 보이지 않지만 발 건강의 핵심 기둥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야 발이 오래 버티고 그 힘이 전신으로 전달되어 건강한 움직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발바닥 속 작은 근육들이야말로 100세까지 두 발로 서 있게 해주는 숨은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풋코어 근육이 약해지면 나타나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단순히 발바닥이 아프다, 피곤하다 정도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와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50대 이상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발 질환들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발입니다. 발의 아치가 무너져 바닥에 납작하게 붙는 상태죠. 처음에는 별다른 통증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오래 걸으면 발바닥이 쉽게 피로해지고 발목이나 무릎에도 부담이 갑니다. 발이 지면의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니 그 힘이 고스란히 관절로 전해지는 겁니다. 평발은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근육 강화와 스트레칭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족저근막염입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두꺼운 힘줄, 즉 족저근막에 반복적인 미세 손상이 생기면서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이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딜 때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주로 발바닥 근육이 약하거나 장시간 서 있는 생활을 하는 분들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스트레칭 부족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무지외 반증입니다. 엄지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면서
관절이 튀어나오는 변형이죠. 하이힐이나 앞이 좁은 신발을 오래 신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풋코어 약화로 발의 균형이 무너진 것도 큰 이유입니다. 무지외 반증은 진행되면 통증뿐 아니라 발가락 관절염까지 동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갈퀴족지 변형입니다. 발가락이 마치 갈퀴처럼 구부러지는 변형인데 발가락 근육이 약해져서 관절이 굳고 힘이 들어가는 방향이 바뀌면서 생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발가락 끝에 굳은 살이 생기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통증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지간신경종입니다. 발가락 사이의 신경이 두꺼워지면서 앞발의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걸을 때 발 앞부분이 콕콕 쑤시고 심하면 전기 오르는 듯한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로 좁은 신발, 하이힐, 그리고 풋코어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이런 질환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발바닥 속 작은 근육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서 발의 구조가 무너지고 그 결과 힘이 잘못 전달된다는 것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관절과 인대의 유연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한번 변형이 시작되면 진행 속도가 빨라집니다. 다행인 건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미리 예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발 근육을 자극하는 간단한 운동, 적절한 신발 선택, 하루 510분의 스트레칭만으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이미 증상이 있다 하더라도 초기에 관리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도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풋코어를 지키는 건 단순한 발 관리가 아니라 평생 걷고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발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무릎, 허리, 심지어 생활 전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발을 오래 건강하게 쓰고 싶다면 무조건 많이 걷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발도 다른 근육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자극을 줘야 하죠. 그 방법을 저는 세 가지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바로 힘균형 유연성입니다. 힘은 발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 균형은 넘어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는 능력을 키우는 것, 유연성은 발목과 발가락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발이 오래 버팁니다. 먼저 힘입니다. 발 근육은 우리가 걷거나 설 때 쓰이지만 일부러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발가락을 오므렸다 펴는 동작이나 발바닥 아치를 살짝 들어 올리는 운동이 좋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면 발이 단단하게 버티는 힘이 생겨 오래 걸어도 덜 피로합니다. 다음은 균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발은 우리 몸의 중심 센서 역할을 하는데 발목과 발바닥이 안정적으로 중심을 잡아줘야 넘어지지 않죠. 균형을 지키는 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앞뒤로 발을 나란히 세우고 30초 동안 버티거나 한 발로 서서 중심을 잡는 연습만 해도 효과가 큽니다. 마지막은 유연성입니다. 발목과 발가락이 굳으면 걸음걸이가 짧아지고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관절이 유연해야 발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고 걸음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발목을 시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거나 발가락을 잡아당겨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하나만 하는 것보다 골고루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힘만 키우고 균형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넘어질 위험이 있고 스트레칭 없이 근육만 쓰면 관절이 굳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0분만 투자하더라도 힘균형 유연성을 모두 챙기는 게 좋습니다. 발 운동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서 TV 보면서 수건 잡아당기기, 발가락 벌리기, 한 발 서기, 발목 돌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습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활 속에 녹이면 발이 버티는 힘과 걸음걸이, 균형 감각, 관절 유연성까지 한 번에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힘균형 유연성은 100세까지 두 발로 걷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비밀 무기입니다. 발을 오래 쓰려면 먼저 발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발바닥 속 깊은 근육, 즉 풋코어를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하죠. 여기서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발 근육 강화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가락 번갈아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두 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고 시작합니다. 먼저 엄지발가락만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때 나머지 네 발가락은 바닥에 그대로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반대로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두고 나머지 네 발가락을 위로 들어 올립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면
발가락 하나하나의 근육을 따로 자극할 수 있어 발가락 힘이 고르게 길러집니다. 두 번째는 발가락 벌리기와 모으기 운동입니다. 발가락을 최대한 벌렸다가 천천히 모아줍니다. 손가락으로 발가락 사이를 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발가락 사이 근육을 강화하고 무지외 반증 같은 변형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발 단축 운동, 흔히 쇼트 푸시라고 부르는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발 앞부분과 뒤꿈치를 바닥에 붙인 상태에서 발 앞부분을 뒤꿈치 쪽으로 살짝 끌어당기듯 힘을 줍니다. 발바닥 아치가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포인트죠.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면 발바닥 중심 근육이 강해집니다. 네 번째는 수건 잡아당기기 운동입니다. 바닥에 얇은 수건을 펴놓고 발가락으로 수건 끝을 잡아 자기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하면 발바닥과 발가락 근육이 고르게 자극됩니다. 이 운동은 발이 쉽게 피로해지는 분이나 오래 서서 일하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말고 각 동작을 1015회씩 천천히 반복하세요. 발 근육은 작아서 금방 피로해질 수 있으니 하루에 여러 번 짧게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에는 발목을 돌리거나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렇게 간단한 운동이라도 매일 하면 발이 버티는 힘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특히 발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안정감이 생기고 장시간 서 있어도 덜 피로하죠. 발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시작하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발 건강이 달라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발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힘만큼 중요한 것이 균형 감각입니다. 균형이 무너지면 걷는 속도와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훈련해야 하죠. 다행히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균형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발 서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가볍게 잡고 한 발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10초 5회씩 반복하면 균형 감각이 향상됩니다. 두 번째는 앞뒤발 서기 운동입니다. 한 발을 다른 발 앞에 붙여서 일직선이 되도록 세우고 10초 정도 서 있습니다. 마치 외주를 타는 느낌이죠. 처음엔 흔들릴 수 있으니 벽 옆에서 하시고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 좋습니다. 이 동작은 발목 주변의 작은 근육들을 자극해 중심을 잡는 힘을 길러줍니다. 세 번째는 발목 회전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 발을 들어 올린 뒤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균형을 잡는 데 필요한 미세한 조절이 쉬워집니다. 네 번째는 발가락 힘으로 버티기입니다. 발 앞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살짝 누르며 5초간 버팁니다. 이 동작은 발끝 힘을 길러주어 순간적인 균형 상실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균형 훈련을 할 때 중요한 건 작은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림은 발과 발목의 근육, 그리고 뇌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매일 510분만 해도 효과가 생기지만 오래 지속할수록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균형 감각이 좋아지면 단순히 넘어짐을 예방하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걸음걸이가 반듯해지고 발에 가해지는 불필요한 압력이 줄어 발 통증도 완화됩니다. 무엇보다 자신 있게 걷게 되니 외출이 즐거워지고 활동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결국 균형은 발 건강과 전신 건강을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간단한 균형 훈련을 시작해 두 발로 오래 안정적으로 설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발 건강을 오래 유지하려면 힘과 균형뿐 아니라 유연성이 꼭 필요합니다. 발목과 발가락 관절이 굳으면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워지고 지면에서 오는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결국 무릎, 허리까지 영향을 주게 되죠.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점점 굳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발과 발목을 풀어주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스트레칭은 발목 돌리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 발을 들어 올리고 발목을 천천히 시계 방향으로 10회, 반대 방향으로 10회 돌려줍니다. 발목이 부드럽게 움직이면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는 종아리와 발바닥 늘리기입니다. 벽을 향해 서서 두 손을 벽에 짚고 한 발은 뒤로 멀리 두고 뒷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이때
종아리 뒤쪽과 발바닥이 당기는 느낌이 나야 합니다. 1520초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세 번째는 발가락 당기기입니다. 의자에 앉아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린 뒤 손으로 발가락을 잡아 발등 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발바닥 아치 부분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1015초간 유지하고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네 번째는 수건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앉아 다리를 뻗고 발 앞부분에 수건이나 탄력 밴드를 걸어 당겨줍니다. 발목과 종아리, 발바닥까지 한 번에 늘려줄 수 있어 효과가 좋습니다.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할 점은 강하게보다 천천히입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근육과 인대가 손상될 수 있으니 당기는 힘은 시원하다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운동 전후나 자기 전처럼 근육이 따뜻할 때 해주면 훨씬 부드럽게 늘어납니다. 발 관절 유연성은 단기간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5분씩이라도 하면 발이 훨씬 편해지고 걸음걸이가 부드러워집니다. 특히 평소에 발이 뻣뻣하거나 종아리가 자주 뭉치는 분들은 이 스트레칭을 생활 습관처럼 하시면 좋습니다. 결국 유연성은 발을 젊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힘있고 균형 잡힌 발이더라도 관절이 굳으면 제대로 쓰지 못하죠. 유연성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발의 나이를 10년은 젊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발 건강을 지키는 건 병원에서만 하는 치료가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평소 어떻게 걷고 어떤 신발을 신으며 발을 어떻게 쉬게 하느냐가 발의 나이를 결정하죠. 첫 번째 습관은 신발 선택입니다. 발 건강을 위해선 발에 꼭 맞는 신발이 필수입니다. 너무 크면 발이 안에서 노라 물집이 생기고 너무 작으면 발가락이 눌려 변형이 올 수 있습니다. 발볼이 편안하고 발바닥을 적당히 지지해주는 쿠션이 있는 신발이 좋습니다. 오래 걷는 날에는 굽이 높은 신발이나 앞이 좁은 신발은 피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 걷는 습관입니다. 발 뒤꿈치로 지면을 먼저 디디고 발바닥 전체로 무게를 실은 뒤 발가락 끝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른 걸음걸이입니다. 이런 걸음은 발 근육을 골고루 쓰게 해주고 관절에 가는 부담도 줄여줍니다. 세 번째는 발 휴식 시간입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많이 걸었다면 집에 와서 발을 쉬게 해줘야 합니다. 발을 심장보다 살짝 높게 올려 1015분 정도 두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붓기가 빠집니다. 여기에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발바닥을 마사지하면 더 좋습니다. 네 번째는 맨발로 걷기입니다. 부드러운 잔디나 모래 위를 맨발로 걸으면 발 근육이 자연스럽게 자극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단, 딱딱한 시멘트 바닥에서는 발에 부담이 갈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발이 지탱해야 하는 하중이 늘어나 발목, 무릎, 허리까지 부담이 커집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면 발이 훨씬 오래 건강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매일의 점검 습관입니다. 샤워 후 발바닥, 발가락 사이 발톱 상태를 잠깐 살펴보세요. 굳은 살, 발톱 변색, 발가락 변형 같은 작은 신호를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훨씬 쉽습니다. 발은 하루 종일 우리 몸을 지탱하며 가장 많은 하중을 받는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죠. 오늘부터라도 신발, 걸음, 휴식, 자극, 체중 관리까지 생활 속에서 발을 챙기는 습관을 들이면 100세까지 두 발로 당당히 걷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발 건강에 작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발이 튼튼해야 하루가 가볍고 인생도 더 길어집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 걷는 방법 알기 쉽게 전해드릴게요. 혹시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과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